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저렴한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사실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뭐 한강변 투자, 용산 이게 가장 많고, 근데 그런 지역은 지금 금액대가 굉장히 높아졌죠. 투자 금액이 이제 거의 4억대, 5억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뭐 1억대, 2억대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왔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못지않게 굉장히 입지가 좋으면서 아직 저렴한 그런 지역들의 물건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동작구 쪽으로 가볼 건데, 일단 동작구청 홈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동작구형 재개발 재건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작구 쪽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작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해주고 있고, 동작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구청입니다. 아마 25개 구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이제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노량진 뉴타운 이런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노하우도 좀 쌓였고, 이렇게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인다 그러면 주민들만 동의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빠르게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 기사 나오는 것들이 남성 역세권 쪽의 개발도 보통 구역 지정까지 3년, 4년 걸리는데 여기는 1년 반 만에 지정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민들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지역은 남성역 쪽을 볼 겁니다. 남성역이 어디냐면 위치상 여기죠. 이수역이 여기 있습니다. 4호선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 뭡니까? 여기가 이제 서초구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방배, 반포 라인입니다. 가격들이 어마무시한 곳이죠. 그래서 이 남성역 일대가 주목받는 거는 낙후된 동네입니다. 근데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우측으로 조금만 가다 보게 되면 서초구고, 서초구 방배동의 지역은 가격이 거의 한 30억쯤 합니다. 33평 아파트 기준 거의 1억, 평당 1억 가죠. 30억은 미니멈이고 보통 33억에서 35억쯤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배도 저렴합니다. 이 반포로 올라오게 되면은 반포 1, 2, 4주 같은 경우에는 33평 아파트가 지금 최저가가 90억입니다. 물론 이건 재건축 후에 좀 더 큰 평수를 받겠지만 90억 미만 매물이 없습니다. 9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가격이 60억입니다. 지금 제가 70평대, 80평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33평, 9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억 실거래가가 찍혔고 평균적으로 60억에서 65억 정도의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신반포 이쪽 일대, 메이플자이도 25평 아파트 35억에 거래가 됐고요. 엄청난 금액대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 일대도 가격이 지금보다 더 치솟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일대의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강남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엄청나게 비싼 지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정 비율로 가격이 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격이 싸. 나도 싸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비싸.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동작구는 입지적으로 너무 좋죠. 강남의 바로 옆이고, 위로 올라가면 용산이고, 왼쪽은 여의도를 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천이 있고,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비싼 동네들만 있죠. 특히 옆에 반포의 가격이 정말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당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요, 진짜 이건 이제 거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7억 내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폭이 대단히 많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직은 이쪽 일대, 남성역 일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어떤 개발이 있냐고 하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여기가 37층인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정비 예정구역고 신통구역 선정되어 있고, 사당 5구역도 사업시에 인가를 받았고요. 이쪽 일대도 개발계획 준비 중. 이쪽은 뭐 잘 유명하죠. 사당 15구역 등등등 사방 15구역. 그 다음에 이쪽도 지구단위 계획이 얼마 전에 잡혔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잡혔잖아요. 여기가 이제 제일아파트라는 곳이고,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제일아파트 이 옆쪽, 여기도 결국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남성역 인근으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물건은 역세권 2분에서 3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소액 투자 물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모아나 신통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뛰어나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 분담금이 확연하게 줄고, 경제성이 있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작구청에서, 그 다음에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서
23년 8월 달에 사당 남성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몇 가만 보게 되면, 그래서 관련된 내용 몇 개를 보게 되면 남성역 인근 쪽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이 동네가 보시게 되면 노후 건축률 76% 이상, 보통 60% 이상이면 다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곳이고, 심지어 가로변에 빈집들도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압력과 시급성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해요. 불과 3년 전에도 사당동 일대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 같은 거는 법적으로 다른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라도 우선 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개발 압력은 상당히 높고 동작구에서도 개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신통이나 모아나 역세권 활성화나 시프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역세권 인근은 활성화 사업과 장기전세 시프트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비역세권 쪽, 어차피 역세권 사업이 안 되는 곳에서는 모아나 신통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세권 정비 사업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추가 분담금이 나중에 적다는 뜻이고, 그 추가 분담금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사업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당장의 가격이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고층 고밀 복합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당동 이 남성역 일대를 보시게 되면 우측으로 가게 되면 강남이고, 이 옆쪽에 현충원, 까치산공원,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그린벨트를 조성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에 보게 되면 센트럴파크가 있죠.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은 가든스테이트, 맨하탄이 미국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인데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성역 인근으로 위에 공원서부터 이쪽에 까치산 공원, 그리고 공원이 쭉 이어지게 되죠.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관악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녹지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녹지축으로. 그러면 이 일대의 가격 상승은 당연히 크게 뛰게 되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개발을 계획을 잡고 있고, 역세권 인근으로는 활성화 사업과 장기전세주택, 비역세권 쪽은 신통이나 모아타운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개발 계획을 빨리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들을 꾸려놔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성역 인근으로 어떻게 개발 계획할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보다 먼저 앞서서 구청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만 하더라도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남성역 인근에서 역세권 활성화 정비사업, 남성역 인근으로 역세권 활성화 시프트 사업 진행하는 거고,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성 역세권의 개발 사업 추진 개요를 보시게 되면 면적이 한 11,500평 정도가 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한 370여 명 정도 수준인데, 예상 건립 세대 수가 1,439세대로 사업성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역세권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하 5층과 지상 41층 규모로 주차대수 넉넉하고 공원 및 복지시설도 건립하게 되죠.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진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은 역세권이지만 역세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발사업 구역 내 매물의 개요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물건은 3개가 있습니다. 물건은 3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물건이에요. 각각 위치가 다른 물건인데 방 3개짜리 화장실 하나 구조도 있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도 있습니다. 다 역세권에서 도보 2, 3분 거리 이내고, 아까 보셨던 개발구역도 이내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 갭은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가는 5억 중반대에서 6억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 3억 중반대에서 4억 정도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준공연도는 비교적 새 것들, 2년 차서부터 10년 차,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 사실은 빌라 시장이, 빌라가 2015년도 전후에 갖고 약간 급격한 변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풀체인지 하듯이 변화가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엘리베이터나 뭐 풀옵션 같은 게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빌라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런 매물들 위주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관의 적극적인 행정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입지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물리적인 노후도 여건이라든가 관의 적극적인 행정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액 투자이면서 향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곳이 바로 이 매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매물 조사를 하게 되면서 좋은 매물들을 선별한 겁니다. 좋은 매물들만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성역 일대가 이쪽 개발인데,
7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 서리풀 터널이 뚫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서 테일안으로 직행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버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넘어와서 전세가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가격대가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 마포, 성동구 엄청나게 2010년대 중후반부터 뛰었잖아요. 그것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는 동작구는 사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곳이다. 강남의 가격 상승이 이제 본격 시작일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남청역 일대 가격도 크게 뛸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 사업성은 훨씬 더 증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게 되면은 향후에 분담금 없이도 아파트 25평, 아파트 33평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역세권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소액으로 핵심지의 서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건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셔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매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